PSG가 6대2로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PSG는 17승 8무 1패 승점 59점으로 리그앙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 브레스트를 승점 12점 차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2호 골과 함께 네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네 번째 득점입니다. 또한 아시안컵 복귀 이후 PSG에서 넣은 첫 득점입니다. 풋메르카토는 경기 초반 음바페의 골 장면에서 존재감이 빛났습니다. PSG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콜로무아니와 연계 플레이에 이어 몽펠리에의 골망을 가르며 리그 두 번째 골을 넣었다라며 후반전 템포를 주도한 건 이강인이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볼 소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의 골 직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선수들에게는 당연한 골이었다라고 흡족해 했습니다. 프랑스 카날 서포터스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이날 중거리 골을 넣은 음바페, 비티냐, 이강인 모두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음바페는 박스 밖에서 골을 넣는 능력을 타고났다. 비티냐도 마찬가지고 이강인도 이런 능력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라며 음바페, 비티냐, 이강인의 환상적인 골을 넣는 천부적인 재능을 극찬하였습니다. 오늘 골은 정말 대단했다. 선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활약에 대해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경기의 중심에서 빛났고 공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강인의 기술 수준은 명백하고 PSG 공격진 구성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홈은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활약에 대해 비티냐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고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골문 구석에 작은 네트를 흔든 이강인의 왼발 슈팅은 메시의 전성기를 상기시켰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경기 시간 70분을 소화해서 두 번의 슈팅을 날려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대 득점값에서 0.07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왼발 슈팅을 통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패스 정확도도 48번 시도해서 45번을 성공시켜서 94%의 성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 공격 지역에서 무려 패스 8번으로 팀 내 최다 시도로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중원 사령관으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중원을 지배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업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8.0을 부여하면서 중원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번뜩이는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팀 내에서 양팀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70분 동안 한 골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1회, 크로스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경합 성공률 50%, 태클 2회를 기록하면서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남겼는데요.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의 득점을 향해 또 한 번의 PSG 최고의 공격이다. 이강인은 박스 밖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중계했습니다. 비인스포츠는 이강인과 PSG만이 환상적인 득점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퀴프에서는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거의 완전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격 전환 시 이강인은 매우 효과적인 연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전환 패스로 시작된 파리의 두 번째 골로 증명되었다. 또한 그의 기술로 통제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은 빛났고 화려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공이 없었을 때는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해설에서도 지난 몽펠리에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 이강인이 파리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맞대결 원정 몽펠리에전에서는 현지 해설이 개인 역량이 크게 작용한 골입니다. 몽펠리에 킬러라며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음바페의 이강인을 향한 애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을 넣은 뒤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음바페도 이 장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강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경기 후 음바페는 이강인과의 포옹 장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음바페는 스페인어로 아들이라고 쓰고 웃으며 키스하는 이모지와 하트를 함께 올려 이강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네이마르에 이어 음바페까지 아들이라고 하네. 이거 실화인 거야? 강인이 아빠는 네이마르, 음바페네 좋겠다. 정말 최고의 듀오인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멋진 저녁이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아주 진지하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리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수비가 조금 엉성했고 상대에게 너무 많은 전환을 남겼고 그들은 다시 경기에 임했습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전반전에 했던 것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나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1위를 유지하며 더 차이를 벌린 것이 좋습니다. 훌륭해요. 완벽해요.
그게 저희가 찾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기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2위와 12점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빨리 우승을 확정짓고 싶고 앞으로 남은 모든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싶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비기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